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조선업 견제에 들어가는 이유, 한국조선 반사이익 기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조선업의 상반기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66.7%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수주 물량입니다. 중국공업정보화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선업종의 건조량은 2113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으며 상반기 신규 물량은 3767만 톤으로 전년 대비 67.7% 증가했다고 발표했죠. 이처럼 중국 조선업의 세계 신조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가면서 지금 중국 조선업을 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문받은 거 좋아. 이제는 주의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주문도 좀 조정해야 되겠어. 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한국 조선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럽이 아무리 자국에서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해도 지금 유럽의 방산업계가 몰락했던 것처럼 유럽의 조선업도 몰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업을 살리려 해도 상당히 힘들다. 말미운 눈물도 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시작할 내용은 중국 조선업 견제에 나선 이후 한국 조선 반사이익 기대입니다. 중국의 상반기 건조량은 전세계 건조량의 49.6%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수주량은 세계 총량의 72.6%였고 수주 잔고는 세계 총량의 53.2%였죠. GTC 기준 중국 건조량은 전 세계에서 47.3%, 신규 수주량은 67.2%, 수주 잔고는 46.8%를 차지하며 이 세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클락슨의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 세계 신규 수주 물량은 678척이었고 1781 CGT였으며 금액은 488.2억 달러였습니다. 이 중 중국이 428척 1043만 CGT 금액은 260.3억 달러를 지금 중국이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114척 516만 CGT 14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66척 140만 CGT 그리고 33.7억 달러를 기록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이 이렇게 많은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 대비 수주 물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금액이 한국이 이 CGT 대비 금액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10대 조선업체가 상반기 건조량의 67.9%를 차지해 집중도가 높아진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10대 조선업체, 이 10대 조선업체가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신규 수주 물량도 10대 업체가 61.3%, 그리고 수주 잔고는 10대 업체가 62%를 기록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세계 선박이 속속 선주되고 있으면 인도되면서 중국 조선업의 고급화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형 선박이 인도되면서 중국 조선업도 고급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선소가 건조한 M350형 FPSO는 지난 5월 인도됐으며 석유 시추 작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는 후동중화 조선소가 건조한 15,500 TEU 컨테이너선이 건조를 완료했으며 예정된 납기를 66% 앞당겼다 자랑했죠. 후동중화는 상반기에만 9척의 선박을 인도했으며 이는 올해 전체 목표량의 56%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잘나가는 중국 조선업계를 보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 발주를 계기로 군사용 선박의 기술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지금 디리스킹으로 불리고 있는 핀셋 규정, 이 핀셋 규정은 지금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는다라고 하고 있고, 이 조선업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조선업계와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조선해양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독일 정부의 조선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한국과 중국 조선업계에 대응해 아시아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협회는 한국과 중국 조선사들은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향후 10년간 유럽 조선소의 상선, 그래서 Seagoing Merchant Ship 건조 역량이 큰 폭으로 퇴화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산업계의 선박은 계속적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선박은 주문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되면 이 조선업 자체가 도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어서 25년 전 유럽연합은 조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중국은 정반대로 조선사와 해운회사에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 조선업 발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유럽 해운업계의 선박 공급 의존도는 이미 매우 큰 수준으로 공급망을 포함해 의존성을 줄여나가야 되고 필요한 경우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조선에서도 디리스킹 강조한 이유입니다. 이번 독일 협회의 지적은 높아진 중국 의존도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디리스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EU에서도 과도한 중국 의존이나 중국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향하며 디리스킹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미국이 주장했던 디커플링을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EU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위험성이 있는 부분, 특히 군사적 종용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핀셋 제재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디리스킹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고 미국은 이것을 동의하며 지난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공론을 했고 이번 앨런 장관이 방중에 중국에서 디리스킹을 전 세계에 선언한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의 한리 재단의 스티븐 올슨 선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등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중국 조선소의 선박을 발주하는 국가들의 의존도를 더 키우기 전에 디리스킹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선박조차도 디리스킹의 제재 대상에 지금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EU포만 서방 해운사들은 디리스킹의 기조에 따라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아시아 컨설팅 업체인 대장 슈라 앤 어소시에이츠의 중국 선전지사의 길 헤르메 캠푸스 매니저는 신조선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서방 해운사들이 글로벌 산업계의 비동조화 트렌드의 일환으로 중국을 배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결국 선박 수주 부분에서도 중국을 최신 선박에 대해서 배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국의 반사이익이 될 것이냐 라는 측면이죠. 중국 조선에 대한 디리스킹의 기조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해운업계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왔지만 한국과 중국의 해운사를 지금 조선사를 배제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다 배제를 하기는 어렵고 결국 한국을 지금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더 선별해 더 돈을 버는 선박을 수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조선업계는 풍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조선3사는 수년간 쌓아온 수주잔고가 실적에 반영되며 지금까지 적자가 있었던 것을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과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수주로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국제회사기구 IMO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당초 2008년 배출량 대비 50%에서 최근 100%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 조선업 수주 1위를 중국에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사들은 여유를 갖고 있다는 거죠. 더 비싼 선박을 더 적은 수량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EU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이는 한국조선업의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디리스킹의 이러한 기조가 지금 반도체,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바이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전자기기 측면까지 그리고 선박까지 군사 물품으로 전용되는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는 중국과 같이 경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에 제대로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